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8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 8강은 우리가 7강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원가 회계 부분을 정리도 하면서 해당 문제들을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FAT 1급만 응시하시는 분은 FAT 2급, FAT 1급만 응시하시는 분은 이 원가회계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원가 부분은 스킵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1번입니다. 다음 원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조 원가는 직접 재래비, 직접 재래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를 말한다. 우리 원가에 3요소가 있었죠. 직접 재래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원가의 3요소로서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직접 재료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자, 2번은 이런 말이 되죠.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 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원가의 합계액을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란다. 틀렸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가공원가라 그러죠. 자, 한번 볼까요? 가공원가,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은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가 되며 기본원가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되겠죠. 기본원가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형 만드는 거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낮에만 만든다면 솜 필요할 것이며 사람이 실과 바늘로서 만들 수 있잖아요. 제조 간접비는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솜 또는 사람이 없이는 만들 수 없죠. 이래 생각하시면 쉽게 해결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답은 제조 활동 이외의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 한다.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관비가 되겠죠. 800번대를 말하고 이 800번대는 제조원가가 아니죠. 제조원가는 500번대가 제조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 2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모두 직접 원가에 해당된다. 예, 맞죠? 이게 직접 간접이란 말이 없죠. 1번 맞습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이다. 자, 직접비는 직접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추적이 가능한 것이며 간접비는 추적이 곤란한 거죠. 예, 2번 맞습니다. 3번,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많이 생산하면 단위당, 한 개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달세라 그랬습니다. 달세 100만원 주고 있는데 볼펜을 100개를 한 달에 만듭니다. 그러면 한 개당 달세는 얼마 들었습니까? 만원이 들었습니다. 만원이 들었는데, 자,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네요. 그러면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100개에서 200개로 증가되었죠. 그러면 한 개 만드는데 달세, 임차료는 얼마 들었을까요? 5,000원이 들겠네요. 자, 100개 만들었을 때는 만원이지만 200개 만들었을 때는 5,000원이 들었으니까 감소하네요. 고정비는 감소한데, 예, 2번도 맞습니다. 3번, 매몰 원가, 과거에 발생한 원가죠. 제가 결혼했습니다. 100마를 탄 왕자를 만났다. 이상형인 여성을 만났다. 그리고 결혼해 있고 가정생활 잘하고 애들도 있습니다. 만났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없죠.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매몰 원가는 이미 지출된 원가로서 현재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 답은 4번이죠. 매몰 원가는 현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되는 원가는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은 내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 취업을 못하고 그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고 대학을 못 가게 되면 이 대학을 갔을 때 거둘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었겠죠. 이게 포기가 되어야 되니까 의사결정에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 중 제품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조를 합니다. 공장 직원의 식대 이거 임금이 되겠죠. 임금 식대 아니죠. 공장 직원의 밥값이니까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는 500번대 511번이며 제조 원가입니다. 다음 제품 홍보 책자 인쇄비입니다. 이 제품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사무실에서 하죠. 광고 선전비가 되며 800번대가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접대비인데요. 이게 원재료잖아요. 원재료 매입은 공장에서 하죠. 그러니까 접대비라도 500번대가 되며 500번대가 제조 원가입니다. 공장 건물의 화재 보험료, 보험료가 되겠죠. 그런데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대가 됩니다. 500번대는 제조 원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이것들 중에서 500번대는 다들 제조 원가지만 800번대 이번에 있는 제품 홍보 책자 인쇄는 사무실에서 합니다. 광고 선전비인데 800번대가 되겠죠. 800번대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 원가 구성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 포함의 내용 중 틀린 것은 기본원가. 기본원가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입니다. 요거 될 수 있고요. 요거 될 수 있고요. 답은 3번이죠.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돼야 되는데 제조간접비는 가공비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바로 찾아지네요. 가공비 한번 볼까요? 가공비는 제조간접비 됩니다. 제조간접비 됩니다. 직접 노무비는 맞죠? 가공원가의 직접 노무비 맞습니다. 간접 재료비 다들 간접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조원가는 세 가지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직접 재료비 됩니다. 직접 노무비 됩니다. 직접 재료비 됩니다. 직접 노무비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가공비와 제조원가는 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원가에서 3번 제조간접비는 기본원가가 아니죠.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기본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5번 원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필요하여 재료비는 조업도에 필요한단 말은 조업도가 증가되고 감소되고 총 원가가 증가한다. 직접 재료비는 변동비죠.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아예 생산하지 않으면 아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1번 맞습니다. 조업도가 무한히 증가할 때 조업도가 무한히 증가한단 말은 무한대로 생산하게 되면 단위당 고정비는 1에 가까워진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달세가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임차료 달세입니다. 100만원 주고 있는데요. 100개를 만들면 볼펜 100개를 만들면 한 개당 달세는 얼마였습니까? 1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100억 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100만원 나누기 100만 나누기 100억이 되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1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범위 내의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불과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변동비는 조업도가 높든지 낮든지 관계없이 한 개당 원가는 일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 내가 볼펜 하나 만드는데 10g의 플라스틱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당 얼마가 들었습니까? 10g. 자, 내가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1000g이 되겠죠. 1000g이 되겠지만 한 개당은 몇 g이 들었습니까? 10g이죠. 한 개당 10g짜리가 100개니까 1000g이 되지 않습니까? 한 개당 단위당 원가는 항상 일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업도 이꼴 생산량, 단위당 이꼴 한 개당, 이렇게 고정비 이꼴 임차료, 변동비 이꼴 재료비 생각하셔서 바꾸어서 대입하시면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번 제품 제조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 요소로 인하여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나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 없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품 제조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한다네요. 많이 생산한단 말이죠. 고정비 요소로 인하여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위에서도 나왔죠. 한 개당 원가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줄어들더라도 변동비 이하로는 재료비가 줄어들지는 않죠. 재료비까지는 됩니다. 예, 맞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것들 외워서는 문제풀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말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뜻을 먼저 이해를 잘 하시고 조업도 이꼴 생산량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단위당은 한 개당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고정비는 임차료 생각하시고 변동비는 재료비 생각하시고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공장에서는 어때요? 많이 생산하려고 그러죠. 많이 생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많이 생산하게 되면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가 줄어듭니다. 고정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하는 원가가 줄어들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량으로 밤샘 작업도 한다. 또는 2교대, 3교대 작업도 한다라는 겁니다. 6번 다음 중 고정 원가, 단위당 원가의 형태를 나타낸 것은, 자, 일단 고정비를 말하는 겁니다. 단위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조업도가 되겠죠. 이게 원가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고정비는 항상 1번은 고정비죠. 고정비입니다.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한 개당 원가는 달라지죠.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고정비는 늘어난다 그랬습니까? 줄어든다 그랬습니까? 줄어들죠. 고정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몇 번?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는 고정비 자체가 되고 4번은 변동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변동비는 이렇게 아예 생산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붙었겠네요. 준 변동비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변동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1번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총 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한다. 맞죠?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아예 생산하지 않으면 아예 안 드는 거 변동비 맞습니다. 단위당 원가는 한 개당 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렇죠? 한 개당 재료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동비의 총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변동비는 어떻습니까? 제가 문제를 잘못했나요? 변동비의 총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예, 제가 요거 하면서 잘못했네요. 자, 요 말 전체를 보면 변동비의 총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되면 많이 발생되고 감소되면 작게 발생한다. 즉 그림이 빠졌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작게 생산하면 작게 들고 단위당 원가는 좁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당 한 개당 원가는 뭐 좁도가 증가할수록 이게 변동비죠. 변동비입니다. 단위당 원가는 어땠어요? 우리 변동비에서 단위당 한 개당 원가는 좁도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설명에 관한 도표에다 이 도표가 제가 빠져버렸네요. 아무튼 문제 도표는 빠졌지만 변동비니까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는 좁도에 증가된다고 해서 한 개당 볼펜 하나 만드는데 10g 들었는데 뭐 100개 만들든지 1000개 만들든지 100만 개를 만들든지 볼펜 하나 만드는 데는 10g이 듭니다. 좁도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항상 변동비는 일정하죠.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8번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동비는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작게 생산하면 작게 들고 아예 생산하지 않으면 안 드는 거. 고정비는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항상 일정하게 드는 돈입니다. 관련 범위 내에서 좁도가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자, 한번 볼까요? 관련 범위 내에서 좁도가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한 개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이거 변동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항상 변동비는 한 개당 변동비는 일정하죠? 예, 맞습니다.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두 번째, 자, 관련 범위 내에서 좁도가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 틀렸죠? 좁도가 증가하면 한 개당 고정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었죠? 감소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관련 범위 내에서 좁도가 증가함에 따라 많이 생산함에 따라 총 변동비는 어때요?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변동비는 증가하잖아요. 왜? 우리가 볼펜 하나 만드는데 10g의 플라스틱이 드는데 100개 만들 때는 뭐 1000g이 들 것이며 1000개 만들면 10,000g이 소요가 되죠. 그러니까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총 변동비는 증가합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관련 범위 내에서 좁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정비는 일정하다. 많이 생산하면 고정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관련 범위 내에서 좁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시죠. 단위당 고정비는 줄어들었지만 총 고정비는 어때요? 그러니까 달세입니다. 달세예요. 달세인데 내가 100개 만들 때 100만원 줬습니다. 300개 만들면 달세 얼마 줄까요? 똑같이 100만원. 500개 만들면 달세 얼마 줄까요? 100만원. 그러니까 좁도의 증가와 감소에 관계없이 총 고정비는 항상 일정하고요. 단위당 고정비, 한 개당 고정비는 줄어들죠. 따라서 정답은 1번만 맞고 나머지는 제가 빨갛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틀렸습니다. 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형태는 무엇인가? 특정 범위의 좁도 수준, 관련 범위에 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계장치. 자, 기계가 있는데 볼펜 하나 만드는데 볼펜 기계 한 대로 볼펜 3000개를 만듭니다. 그 3000개 사이는 이렇게 같이 들어요. 하지만 5000개 만들어야 됩니다.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겠죠. 3001개부터 6000개까지는 또 같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 9000개까지는 또 같은 비용이 들고 이렇게 고정비의 성격과 변동비의 성격이 같이 있네요. 그런데 고정비의 성격이 더 강하니까 준 고정비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준 고정비의 정확한 개념이 특정 범위의 좁도 수준에 뜨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이 부분을 말합니다. 벗어나면 이 부분, 또 벗어나면 이렇게 더 많이 드는 거, 준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10번, 좁도가 0일지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좁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자, 먼저 좁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 변동비죠.
그런데 문제에서 조업도가 0일지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한다 그러네요. 우리 변동비인 경우는 조업도가 0일 때는 뭐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업도가 0일 때도 발생하는 것은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런 그림이 되고 0일 때도 일정 부분은 생기고 그리고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드는 거 이런 거 변동비의 성격인데 뭐 준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틀릴 수 있는 것은 고정비 변동비는 잘 틀리지 않습니다. 준고정비와 준 변동비를 잘 틀리는데요. 준 변동비는 변동비의 성격이 한 70% 그리고 고정비의 성격이 한 30% 마찬가지입니다. 준고정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70% 변동비의 성격이 한 30%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11번 다음 표에서 보는 원가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자, 조업도 자, 시간이 많네요. 조업도가 증가된단 말입니다. 조업도가 이렇게 증가되는데 원가는 어때요? 똑같네요. 300만원으로서 이거 조업도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항상 원가가 같습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란다? 고정비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이 표를 보고 이게 고정비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 고정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 부담액은 일정하다. 틀렸잖아요. 자, 고정비의 뜻은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조업도는 증가하는데 증가하고 있죠. 총원가는 일정하다. 일정하니까 이것은 뭐? 고정비입니다.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죠. 자,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단위당 고정비와 단위당 고정비와 고정비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고정비는 300만원이고 단위당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때의 고정비는 다 각각 300만원이지만 자, 이때의 단위당 고정비는 100만원이니까 3만원. 이때의 고정비는 계산 안 되네요. 이때의 고정비는 만원. 이때는 3만원, 이때는 2만원, 이때는 단위당 고정비가 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조업도가 증가하게 되면 고정비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위와 같은 형태로 보인 예로 임차료가 고정비의 대표적인 예라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업도 수준에 상관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똑같잖아요. 이게 고정비가 됩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가공비로 분류한다. 자,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는 고정 제조 간접비 고정비가 되겠죠. 제조 간접비가 되고 가공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직접 노무비와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얘는 고정 제조 간접비로서 고정비가 됩니다. 12번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 배부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상호 배분법입니다. 상호 배분법. 그리고 배부하는 기준은 인과관계입니다. 많이 쓰는 사람한테 많이 부담시키고 작게 쓰는 사람한테는 작게 부담시키는 게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자, 건물 관리 부분, 종업의 수. 자, 건물은 뭐 면적이죠.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뭐 청소할 양이 많겠죠. 사고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면적에 따라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종업원 복리후생 부분. 종업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해줘야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식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종업원 수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게 합리적이고요. 구매 부분, 기계 시간이 아니라 구매 부분은 주문이 많고 적음 또는 주문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종합원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거죠.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하고요.
제조 공정별로 집계한다 그랬죠. 원가 계산이 간편합니다. 원가 계산에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서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원가가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합니다. 자, 1번 항공기 제조와 같은 주문 제작의 업종에 적합하다. 이는 주문 제작하는 것은 개별 원가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하다. 다품종 소량 생산은 개별 원가죠. 그러니까 다품종이 아니라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것이 종합 원가입니다. 제조 공정별로 그렇죠. 공정별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공정별로 원가 집계하는 것이 종합원가 계산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집계한다. 원가표는 개별 원가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3번만 종합 원가이며 1, 2, 4는 개별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14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종합원가가 하나 있단 말이죠. 자, 개별 원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하고요.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계산하며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계산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드는 반면에 비교적 단위가 고가인 제품에 적용됩니다. 자, 첫 번째 개별 원가입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주문식, 맞춤, 생산 방식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제조 간접 원가의 작업별, 제품별, 배부 계산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틀렸죠? 공정별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종합 원가 계산이죠. 규격화된 제품,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원가 계산에 적합한 방법은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며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며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에 적합하며 건설업, 조선업 등에서 사용한다. 건설업, 조선업에 주로 사용합니다. 예, 4번도 개별 원가에 대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5번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 맞죠? 제조 지시서를 이용하여 개별 제품별로 제조 지시를 한다. 예, 맞습니다. 작업 원가표를 통하여 맞죠? 개별 제품별로 제조 원가가 집계된다. 맞습니다. 제조 원가는 공정별 나왔습니다. 공정별은 어디에 놓더라? 종합 원가죠. 따라서 정답은 4번. 보시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죠. 16번 다음 중 개별 원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원가 집계가 공정별이네요. 공정별은 어디에서 종합원가죠.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작업별로 작업 지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1번은 개별 원가가 아니라 종합원가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보기는 생략하겠습니다. 17번 개별 원가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종합원가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조선업, 건설업, 개별 원가 맞죠? 실제 원가나 예정 원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예, 맞습니다. 개별 원가인 개별적인 원가로 인해 제조 간접비의 배분이 중요치 않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종합 원가도 그렇고요. 개별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원가 회계에서 가장 핵심은 이 제조 간접비 배분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원가 회계에서 보십시오. 우리 원가의 3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요. 이 제조 간접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이 정확하게 구해집니다. 이 제조 간접비가 여러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거 배분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 이 배분하는 방법이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며 개별 원가 계산의 가장 핵심은 제조 간접비 배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핵심이잖아요. 제품별로 손익분석 및 계산이 용이하다. 왜? 원가가 정확하니까 얼마 이익 봤다, 얼마 손해 봤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종합원가 하나 있단 말이네요. 다품종을 생산한다. 맞죠? 주문 생산. 맞죠? 개별 제품의 제조 원가가 비교적 크죠? 이게 맞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 한 가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 공장에서 생산하죠. 이거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19번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 맞죠?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작은 것을 대량 생산하는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개별원가 계산에서 핵심은 제조 간접비 배분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직접비는 바로 구해지고 이 간접비를 배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 집계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개별 작업별이니까 개별원가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은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라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은 뭐가 된다? 종합원가 계산이 되겠죠. 작업별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별원가 계산 집계는 개별 작업별이고 그리고 종합원가 집계는 공정별, 부문별 집계입니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자,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것은 개별 원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원가를 계산할 때 종합원가는 공정별이죠. 공정별. 그리고 개별 원가는 개별 작업별로 하는 겁니다. 요거 종합원가 원가 집계는 공정별이라는 거 이거 아마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번 종합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왼쪽 요만큼은 종합원가 그리고 오른쪽은 개별원가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과제 종합원가는 완성품 환산량 들어보셨습니까? 완성품 환산량에 있어서 가공비와 재래비를 선입선출법과 구입선출법 이때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조 간접비 배분 예, 맞고요. 업종으로 종합원가는 식품 제조업 빵 같은 거 예,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네요. 물론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식품 제조란 말은 과자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조선업 예, 맞습니다. 원가 집계 종합원가는 뭐였습니까? 공정비례였죠. 개별 작업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별원가는 이 말이 거꾸로 됐네요. 그러니까 종합원가는 공정별 및 부분별 집계가 되고 개별원가가 개별 작업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장점 경제성 및 편리함 예, n분의 1로 나눈다든지 빠르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반면에 개별원가의 장점은 정확한 원가의 계산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1번 종합원가 아닌 것은 특징이 아닌 것은 개별원가 찾아란 말입니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 생산 형태네요. 주문 생산 형태는 개별 원가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내용들이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22번 다음은 어떤 보조부분 원가를 제조부분에 배분하는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부분 원가를 보조부분비의 배부 순서에 정한 다음 한 번만 다른 보조부분과 제조부분에 한다. 우리 배분법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었습니다. 개별 배분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고요. 직접 배분법이 답이 되었으려면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n분의 1로 나눈다는 말,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말, 이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이 전혀 없잖아요. 1번 아닙니다. 상호 배분법이 답이 되려면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분,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니까 배부 순서를 정하여 한 번만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분한다. 즉,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일부분은 직접 배분법을, 나머지는 상호 배분법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단계 배분법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접 배분법이 이게 직접 배분법의 설명이 되려면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상호 배분법이 답이 될 때는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이런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단계 배분법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번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 세 가지 있었잖아요.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간접 배분법이라고 없죠. 여기 나와있죠.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24번 다음은 보조 부분비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용역 관계를 일부 고려하는, 틀렸죠? 직접 배분법은 용역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완전히 무시합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고려하는 방법이 아니죠. 용역 간의 관계를 일부 고려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단계 배분법이 해당될 수 있겠죠. 자, 나머지도 한번 봅니다. 상호 배분법은 용역 간의 용역 관계,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상호 배분법은 다른 배분 방법에 비해 정확한 원가 배분이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상호 배분법 가장 정확하지 한 반면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랬습니다. 원가 계산에. 단계 배분법 적용 시 가장 많은 부분의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 부분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의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 부분 순으로 보조 부분비를 배분한다. 그러니까 단계 배분법은 일정 부분은 직접 배분법, 일정 부분은 상호 배분법, 이렇게 단계별로 한다고 단계 배분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계 배분법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직접 배분법 쉽잖아요. 어떤 거?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상호 배분법은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 나머지는 다 단계 배분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구분이 뚜렷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25번 다음 중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간접비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력비 아니면 가스 수도료 이런 게 되겠죠.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인과 관계에 따라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자,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인과관계입니다.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내고 작게 쓴 게 작게 내고 가장 합리적이에요. 용이하지 않다. 1번 틀렸습니다. 용이합니다. 제조 간접비 한번 볼게요. 제조 간접비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란 말은 많이 쓴 데는 많이 배분하고 작게 쓴 데는 조금만 배분하는 것을 인과관계랍니다. 따라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용이하지 않다가 틀렸어요. 2번 제품에 배부되는 원가를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 원가이다. 2번 맞죠? 간접비잖아요. 직접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이며 간접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곤란한 거죠. 예, 2번 맞는 말입니다. 3번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공장의 감가상각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거는 맞습니다. 간접비니까 제조 간접비니까 간접이 들어가면 맞아요. 이게
공장에 직접 노무비 있잖아요. 직접 노무비는 직접 비지 않습니까? 간접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실제로 이렇게 1번과 1번 해도 맞다 해줬고 3번을 해도 맞다 해줬고 답은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틀렸네요. 간혹 가다가 네 문제 다 문제가 틀려서 다 맞다 치주는 이런 문제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조 간접비의 배분 방법에는 실제 배분법과 예정 배분법이 있습니다. 실제 배분법은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다 더한 거고 예정 배분법은 예정해서 이게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정해서 배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 배분법을 적용시키려면 제품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 돈을 제조 간접비를 배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미 제품은 다 만들어졌는데 이 돈 계산이 되어야지만 만든 돈이 얼마인가 알아야지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가 소요돼서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장점은 정확하지만 단점은 늦게 팔 수밖에 없어요. 예정 배분법은 얼마가 될지 일단 대충입니다. 대충해서 팔아놔요. 그리고 나중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예정 배분법입니다. 그 정도. 자, 우리 8강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9강에서 26번부터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